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희구에게 텔레그램 좀 봐주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피고인의 2024년 12월 3일과 4일경 통화 내역인데,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인 강희구, 김정한 실장 등과 통화한 내역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긴밀하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들과 이처럼 통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연락이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피고인이 강희구 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자 메시지에 하고자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텔레그램을 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은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8분경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메시지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당일 20시경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이 있는 핵심 참모들만 일부 소집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도 그중 한 명이었으며 소집 경위와 도착 시간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김영현 장관부터 피고인까지 당초 대통령이 소집하려고 한 참모들을 소위 8시 멤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순번 8번 이하의 8시 멤버 이하의 국무위원들은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이는 대통령실 5층 구조도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모습이고, 이 대통령실 당시에 소집된 국무위원들은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다 집무실로 입실하거나 아니면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지시사항을 하달받았습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기하다가 집무실로 들어간 8시 멤버입니다. 김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대접견실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국무위원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진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직후 20시 40분경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때부터 약 20시 45분경까지 피고인과 김영호 전 장관은 대접견실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20시 40분경부터 20시 45분경 사이에 피고인이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CCTV를 통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대접견실에 들어올 때까지 다른 누구와도 대화한 사실이 없는데,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오기 전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진술한 시점이 대접견실에서 단둘이 있던 20시 40분부터 20시 45분경 사이라고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까지 진술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모인 8시 멤버들에게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임을 알리고 개별 지시사항을 하달합니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령한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특별지시사항 문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조태열 전 장관에게는 재해공건 관련 지시 문건을, 그 외 집무실에 있던 8시 멤버들에게도 지시 문건을 건네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계획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게 됩니다. 문건을 수령한 후 대접견실로 퇴실하는 국무위원들과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집무실에 있던 8시 멤버들이 21시 10분경 지시사항 문건을 소지한 채 대접견실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태열 전 장관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퇴실할 때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상민 전 장관도 이후 상의 안주머니에서